신춘문예. 신춘문예는 말 그대로 신문사에서 매년 연초에 신인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문학작품을 공모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28개 신문사에서 신춘문예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보통 단편소설과 시, 희곡, 문학평론을 대상으로 하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무진기행을 쓴 김승옥 작가, 별들의 고향의 최인호 작가들도 모두 작가로서의 첫 시작이 신춘문예 등단이었습니다. 작가님들의 처음은 어땠을까요? 이번 2016 동아일보 신춘문예작으로 수상한 김근희 작가님을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2016 동아일보 신춘문예작 단편 소설 부분 김근희 작가님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서 오세요 작가님. 와, 안녕하세요. 2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부분 당선자 김근희라고 합니다. 제가 좀 찾아봤을 때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 네, 맞습니다. 변리사이시라는 걸 듣고 네. 작가로 이렇게 전환하게 된 계기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좀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거랑 글 읽는 걸 좀 좋아했고요. 대학교 때부터 문학 동아리 좀 오래 했었고 국문과 부전공을 한번 해봤고 변리사가 되기 전부터 글을 읽고 쓰고 아이덴티티는 사실 있었죠. 그럼 서울대 산업공학과에 네. 진학하고 변리사가 된 이유는 또 따로 있을까요? 근데 이거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실 그냥- 작가가 되기 위해서 변리사가 되면 안정적인 직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변리사도 되게 좋은 직업이고 재밌는 직업일 것 같아서 도전을 했다가 운이 좋아서 잘 됐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작가가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 소설을 썼던 거죠. 그냥 처번이 붙었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수십만 변리사 준비생님들한테 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 탈 때 직업란에 뭐라고? 저 아직 신춘문예 당선되고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타면 회사원. 작가도 어떤 네. 회사에 소속되기도 하니까 그럼요. 네, 그렇게 회사원으로 네. 그럼 약간 아나운서들도 사실 직업병 같은 게 있거든요. 비문을 쓴다든가 네. 발음이 잘못되면 네. 계속 귀에 거슬린다고 하죠. 작가로서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없나요? 있죠. 뭐 예를 들면 저는 잘못된 표현들, 뭐 예를 들면 복수의 유닛들. 중복되게 그쵸. 이렇게 표현을 네, 하니까 그런 것들, 오! 아니 하이파이브. 소설이라고 하면 이 인물들의 감정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T로서 좀 힘들진 않으셨는지 따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좀 어렸을 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이제 30한 중반 정도 되니까 이젠 좀 알 것 같다. 애초에 뭔가 취미 중에 하나가 사람들 관찰하는 거거든요. 뭐 회사 사람들도 관찰하고 친구들 관찰하고 소설 했으면 재밌겠는데? 라고 해서 좀 변형시켜서 넣은 적도 있고. 그럼 지금쯤이면 사람을 딱 보면 어떤 사람인지 잘 간파가 되시겠네요?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 근데 되게 문학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 국문과예요. 좋아하는 책 뭐 있으세요? 저는 루빅스 큐브를 최근에 가장 좋은 소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줄거리를 직접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줄거리요? 정말 간단하게 네. 어머니의 수술비를 빌리고 싶은 김현이라는 주인공이 어렸을 때 친구인 황치록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 주인공 김현은 병상에 누운 엄마의 수술비를 빌리러 과거 엄마가 일했던 집의 아들 칠옥에게 오랜만에 연락해 그를 찾아갑니다. 오래전 집주인과 가정부의 자식으로 만난 둘이었던 주인공 현과 칠옥. 어린 시절 둘은 루빅스 큐브를 맞추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공식에 입각한 칠옥과 멋대로 풀려고 한 현. 세월이 흘러 현은 다시 칠옥을 찾아갔고 과거와 다름없이 멋진 집에 잘 사는 칠옥을 보며 현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결국 그는 칠옥에게 어머니 수술비를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한 채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나옵니다. 작품의 제목이 루빅스 큐브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냥 읽다 보니 칠옥은 공식에 의해서 네. 학습해서 했고 네. 또 현은 처음으로 자신이 먼저 맞춰봤지만 네. 약간의 뭐 운이 따라줬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표현을 하는 게 우리 사회와 접목시켰을 때는 기득권의 그런 관습들을 그대로 따라한 칠옥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지만 공식이나 정해진 것 없이 덤벼드는 현의 모습이 좀 이렇게 엮여서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느꼈었거든요. 너무 좋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이 큐브를 둘러싼 두 인물 간의 관계를 네. 의도하신 바가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큐브를 대하는 태도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큐브가 한쪽 면이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교차점이 분명히 어떤 순간에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서 아예 다른 이제 면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도 표현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큐브는 하나의 사회이고 네. 이걸 대하는 칠옥이라는 인물과 현이라는 인물의 그런 태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네. 또 그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돼서도 좀 상이한 모습들로 지속된다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그러면 현이 이 큐브를 검게 그을리는 건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거를 독자분들의 해석을 조금 이제 가로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검게 그을리면 또 다 같은 색이 되고 다 불태워서 새로 시작하자, 뭔가 저는 좀 혁명적인 이미지를 조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읽다 보니 저 또한 현에 몰입해서 칠옥을 적대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집에 찾아갔을 때 그 과거의 부모님들과 함께 마주했던 그 위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어른이 돼서도 계속 지속이 됐는데 네. 거기서 이런 계급적인 움직임은 가능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네. 현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저도 좀 괜히 공감을 하게 되고 맞아요. 자의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공식을 아는 칠옥이는 거칠게 비유를 하자면 재테크 방법을 아는 칠옥인 거죠. 고기만 있는 게 아니고 고기 잡는 법까지 아는 칠옥이다 보니까 계급적인 것들이 견고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게 사실 상처가 되리라고 이제 생각을 못하는 거죠. 과거에 현의 어머니가 어떻게 그만두게 됐는지 이런 연유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단 말이죠. 이 부분을 저는 읽으면서 기득권, 어쨌든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인지하지 못하고 순수 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타자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도 만연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나운서님도 누군가한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칠옥이가 했던 말들이 사실 누군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이지만 칠옥이가 항상 기득권일까? 약간 그런 생각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기득권이어서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아예 절대악으로 혹은 빌런으로 이렇게만 소비되기에는 분명히 우리 옆에 있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도 그런 면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라면 네. 이 큐브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또 궁금하네요. 저는 공식이 있으면은 하나 정도는 외워보고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고 이해한 다음에 제가 뭔가 다른 푸는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정형화된 루트가 아닌 저만의 방법으로 뭔가 딱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읽으면서 모순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심어두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건 어떤 장치일까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 첫 번째로 뭐 향기라는 부분, 향기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미 어느 정도 쓰이긴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에서도 사실 향기가 굉장히 어떤 계급적인 것으로 쓰였고, 맞아요. 향기 말고도 사실 색깔적인 것들도 많이 표현을 좀 해보고 싶었고, 뭔가 맛이라던가 뭔가 오감에 관한 것도 소설을 보면 많이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건 있어요. 그런 미각 차원에서는 네. 수박을 보면서 네네네. 정말 이 현과 칠옥은 처해진 상황도 어떠한 상황을 대하는 태도도 다 다르지만 네. 이 수박을 맛볼 때만큼은 또 평등하게 공평하게 네. 할 수 있는 건가? 이것을 보여주시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같고 어떤 면에서는 다르고 그런 거를 이제 감각으로서 조금 재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도전했었던 것 같아요.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이 칠옥과 현은 둘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이 그냥 칠옥이 잠에 들면서 끝나버린단 말이죠. 네. 독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사실 어떤 점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결말을 지었었던 것 같고, 결국에 화해되지 않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갈 수 있는 지점도 있잖아요. 화해를 시키는 것도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판타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이 잘 말해서 이제 칠옥이가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현이 계속 그렇게 망설이는 바람에 결국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저는 이 소설을 쓰면서 화해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보일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래야 보일 수 있는 것, 화해하지 않음으로써 읽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러면 다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그죠? 네. 영업 비밀인가요? 네, 영업 비밀에 가깝죠. 그쵸. 그러면 우리 사회에 이런 얽히고 설킨 큐브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공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다정함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고 배려심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다정함과 배려만 있다면 사실 굉장히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4개월 네. 됐다고 하셨잖아요. 나중에는 어떤 다른 분들께 또 김근희 작가님도 너무 그렇게 영광이죠. 불리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작가로 좀 불리고 싶으세요? 이 사람의 글이라면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가라면 정말 예언이 없을 것 같아요. 언젠간 또 그렇게 불리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싶은데 마지막으로 편하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전 너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신춘문예가 됐다고 해서 저는 뭔가 인생이 바뀌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는 뭔가 바뀐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살짝 드는 것 같아요. 바뀐 건가? 네. 네, 어머님은 사셨을까요? 전 살았다고 생각하고 오래오래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잊었을까요? 아니요, 그 가져온 것들을 잘 황금성 있게 잘 팔고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지 않았을까 저는 희망하죠.